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근데 은근히 이게 재밌어요 이거. 긴장감이네. 야, 싸움치는 네? 재밌게 괜찮은데. 옆에서 이게 보니까 약간 그게 느껴져. 그리고 저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해서 사실 농담인데 아무래도 저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애널리스트들이 야 이게 자기 업종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발끈하더라고요. 발끈해가지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야 네. 재밌네요. 역시. 두 번째 라운드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통 산업인데 이제 변신을 하는. 사실은 전통 산업이 변신하면 요즘 제일 무섭습니다. 무섭지. 예. 무섭죠. 주가도 불을 뿜고. 야, 근데 종목 두 개를 아예 갖고 아까는 그냥 산업이었잖아요, 그죠? ETF고. 그런데도. 야, 근데 종목 두 개를 갖고 왔다니. 자, 오늘은 박정엽 의원, 김명주 의원 두 분 나오셨는데요. 박 의원께서는 월트 디즈니, 네. 김명주 의원은 월마트. 두 개가 계열사는 아니죠. 아닙니다. 월로 시작되긴 하지만 친해요, 친해 둘이서. 친하지도 않아. 월트 친해. 미국에선 친한 것 같습니다. 친해요. 그래요? 네. 내가 안 되니까 친해. 월마트와 월트 디즈니가 왜 친해요? 종씨잖아, 종씨.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 드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9시 넘으면은 이렇게 돼요. 박 의원님, 네. 월트 디즈니 갖고 오신 이유는 뭐? 박 의원님 원래 담당하시는 업종은 어떤 거예요? 저는 미디어랑 엔터테인먼트 섹터에서 이제 국내외 기업들을 같이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까 이제 소개를 전통 기업들의 변신이라고 해주셔서 예. 사실은 이제 월마트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월마트는 제가 보기엔 진짜 전통 기업입니다. 근데 디즈니한테 전통 기업이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디즈니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얘기일 수 있다고. 야, 저는 그렇게 봐요. 디즈니만한 전통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지 말씀을 언제 드릴게요. 때 미키마우스입니까? 아, 네. 미키마우스 100년 된 미키마우스인데 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개발을 해왔고 네. 실패 없이 계속해서 돈을 버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고 있는 것 뿐이고요. 사실은 디즈니 또한 테크에 굉장히 친화적인 종합 콘텐츠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전통 산업에서 이번에는 발전하는- 이렇게 합시다. 네. 주거니 받거니. 지난번에는 ETF니까 뭉뚱 해가지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배틀이니까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보시죠. 월트 전통 기업이라는데 월마트는 맞아요? 전통 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박 의원님 혹시 월마트 주가가 올해 YTD로 얼마 정도 올랐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별로 주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저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월마트가 YTD로 보면은 한 30% 올랐습니다. 네. 올해 연초 대비? 그렇죠. 1월 대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저게 저희 이제 1월부터 이제 16년도 1월부터 주가인데 신고가를 계속 찍습니다. 와. 주가가 저 정도로 가고 모멘텀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인데 전통 기업이라고 무시할 만한 기업이 월마트일까요? 5년에 3배가 올랐네요, 주가가. 그렇죠. 그래서 YTD로 봐도 30% 올랐고 지수 대비해서도 아웃퍼폼했습니다. 이런 종목을 두고 이제 저는 전통 사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장하는 전통 산업은 제 생각에는 캐릭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월마트가 월트 디즈니보다 못하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해요. 받아주시죠. 그러네. 그러면은 월트 디즈니는 얼마나 올랐어요, 주가가? 월트 주가가 디즈니는 이제 수익률로 따지면 저점과 고점의 이제 그 폭 자체가 좀 높았기 때문에 네. 월마트처럼 안정적이지는 않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전 고점 부근에 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좀 성장 동력을 맞이를 했기 때문에 저의 이 정도는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 종목을 조금 피치를 좀 해볼게요. 네, 간단히 예.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만 잡아서 네. 일단 첫 번째 얘기를 드리자면은 월트 디즈니는 경쟁사가 없거나 혹은 굉장히 경쟁이 무색할 만큼 굉장히 독보적인 아주 긴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기업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회사는 TV 채널을 갖고 있고 어떤 회사는 영화 배급을 하고요. 어떤 회사는 뭐 그걸 가지고 OTT 산업을 합니다. 근데 디즈니는 그거 세 개를 다 같이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는 테마파크까지 가서 입장료 팔고 물건도 팔 수 있는 기업이에요. 결국에는 다른 회사들이 분절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한 번에 추진을 해서 네.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게 성공을 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수익 모델 자체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방면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콘텐츠 사이클 자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자료에서 왼쪽 위쪽 사이드에 보시면은 이제 디즈니가 인수를 해서 쭉 지금까지 키워온 기업들인데요. 전통이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전통은 M&A를 통해서 인수했던 네. 자산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부분에서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긴 라이프 사이클을 가졌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가서 같은 차트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요. 일단은 뭐 주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월마트보다는 디즈니가 인상적인 정말 100배의 수익률을 거둔 그런 종목인 만큼 예. 훨씬 더 좀 지금까지의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추천하느냐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한 단어만 기억해 주십시오. 디즈니 플러스가 무조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추천을 하는 거고요.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네. 플러스. 잘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넷플릭스의 OTT 아류작이라고 OTT 죠, 그러잖아요. OTT. 넷플릭스의 아류라기보다는 넷플릭스의 후발주자지만 더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OTT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더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이프로님하고 이거 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디즈니는 기존에 쌓아놓은 콘텐츠가 많고 또 거기에 쏟아낼 수 있는 자금 여력 자체도 넷플릭스보다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돈이 많아요? 돈이 많기도 하고요. 또 이미 인수해 놓은 자산 자체가 IP 자산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서 낼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커서 더 베팅도 크다는 거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아까 그 차트 한 번만 더 돌아가 네. 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주가 흐름이 지금 디즈니의 위치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네. 크게 보시면은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번 크게 주가가 올랐고요. 네. 또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을 처해서 좀 주가가 많이 낮아진 다음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공식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M&A를 힘든 시기에 좀 해놓고요. 그 M&A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다가 그 자산이 맞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면 그때 주가가 폭발력을 냅니다. 첫 번째는 영화랑 TV 시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마블을 4조라는 아주 작은 금액에 사서 네. 영화를 많이 만들고 그걸 테마파크에도 활용을 하고 하면서 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중국 영화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굉장히 빠르게 얻은 게 두 번째 사이클인데요. 바로 작년에 21세기 폭스라는 기업을 대규모 자금을 들여서 또 샀고요. 속내가 있는 겁니다. 뭔가 콘텐츠 자산을 인수를 해서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한 거고요. 그게 바로 디즈니 플러스를 활용한 OTT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코로나 덕분에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르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디즈니랜드 저기 이제 문 닫고 한 그 예. 백신이 일반화되고 치료제가 나와버리면 저기다가 테마파크에 사람이 그냥 보복적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얼마나 얘기는 가고 싶겠어 지금. 그럼요. 가고 싶으시죠? 저는 아니에요. 김명주 의원님 가보고 싶으시죠?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월마트보다는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월보다는 디즈니. 그래서 제가 요 얘기까지 추가적으로 마저 좀 말씀드릴게요. 드리면은요. 지난 7월에 이제 일부 디즈니 파크, 디즈니 월드가 이제 미국에 2개 있고 중국에도 있고 도쿄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는데 예. 그중 일부 디즈니 월드를 잠깐 오픈을 했었어요. 코로나가 잠깐 잠잠해졌을 네. 때. 열자마자 그 전체 캐파의 30%밖에 운영을 안 했다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열자마자 예약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약을 하고 매진 행렬을 이어갔고요. 요 짧은 기간 동안의 수익 자체를 가지고도 디즈니 파크에서 물건들이 맞아요. 많이 팔리면서 네. 실제로 저희 2020년 실적을 보시면은 파크 부분이 빵원이 아니에요. 상당히 그래도 선방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았던 수요가 한번 나타날 때 파급력은 무서울 굉장히 거예요. 셀 건데 네. 실제로 지금 블룸버그 추정치를 가져온 건데 네. 그 파크 부문의 그 회복 속도는 제가 보는 강도보다는 살짝 낮게 돼 있어요. 서프라이즈의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가면 파크는 다시 돌아올 거고 물론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디즈니 플러스의 보급이 빨라진 오히려 코로나 수혜를 받은 회사다. 그렇게 저는 보는군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디즈니 파크 어디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되게 가고 싶겠다. 진짜. 저기 사장님 저기 일만 시키지 코로나만 마시고요. 좀 이게 안전해지면 홍콩이라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LA에 있는 거 한번 가봤거든요. 아,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예를 들면서 그 이사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한국에 이런 데 가보면 그냥 갔다 나오는 거예요. 타고. 근데 이 월트 디즈니가 하고 있는 디즈니 테마파크 가면 이만큼 사갖고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판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월마트예요? 네? 사실상 월마트다. 저는 월마트보다 여기서 더 많이 산 것 같아요. 어떻게 받겠습니까? 김명주 위원? 제가 그럼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월트 디즈니도 되게 좋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테마파크 가는 수요도 있고 영화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먹고 마시는 거는
영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월마트가 저희 미국 소매 시장 내에서 차지한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박 월마트가 의원님 차지하는- 아실까요? 월마트가 미국 전체 소매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아니, 글쎄요. 업종도 다른데 자꾸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알아야 됩니까? 너무하시네. 저희가 유통을 하면은 아마존을 많이 떠올려서 사실은 월마트가 되게 소외되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점유율을 보시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럼 전체 미국의 소매 내에서 한 10% 정도 되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사이트인데 월마트 온라인 성장은 심지어 80% 100% 가까이 됩니다. 성장률은 그렇죠. 소매 내에서도 영향력이 제가 월트 디즈니가 얼마큼 가져가진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큰 소매 내에서 월마트는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오른쪽에 온라인을 보시면은 아마존만 MS가 증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월마트도 증가를 하죠. 심지어 저희 코로나19 때 많이 성장을 했던 저희 온라인 식품 사이트를 보면은 1위예요. 그러면은 월마트 당연히 전통기업이고 이제 유통사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소매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그런 힘 그리고 온라인 내에서 가져가고 있는 성장을 보면은 유통사에서 플러스 알파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월마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희 플랫폼사가 보통 밸류에이션을 PER로 5, 60배를 받죠. 유통사는 한국은 10배, 미국은 20배 초중반을 받는데 월마트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프라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붙여버리면은 밸류에이션이 바닥은 탄탄한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은 열려버리는 그림이 됩니다. 네. 월트 디즈니는 제 생각에는 좋습니다. 밸류에이션 이렇게 열려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복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주가가 혹시 어땠을까요? 월트 디즈니는? 코로나 때 많이 빠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막 직원들도 수천 명 정리하고 그 다시 문 열면 직원들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예 다 직원 있어야 준비하고 문을 열죠. 아 근데 이재강 의원, 아니 박정희 의원은 좀 더 해야 돼요. 다 인정하시면 어떡합니까? 치고 나가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시는 건가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 코로나 때 주가가 안 빠진 거는 한국에선 이마트, 네. 미국에서는 월마트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방이 열려 있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거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할 필요가 있죠. 하방을 정말 탄탄한 종목을 한 개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런 면에서 전통 산업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월트 디즈니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퀘스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하방을 말씀을 하셔서 지금의 디즈니보다 하방이 단단한 업체는 저는 전 세계에 몇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하방 관련해서 저한테 이제 자주 들어오는 어떤 챌린지 중에 하나가 이제 디즈니가 미디어랑 테마파크, 영화를 기반으로 OTT 성장을 꾀하는 네. 회사인데 앞에 세 개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안 좋다. 근데 뒤에 거 하나로 이거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하자면은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내 내수 광고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그 코드 커팅이라는 그런 형태가 뭐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국에서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의 TV 광고 시장의 감소가 상당히 좀 진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네. 거기에 이제 TV를 대신할 수 없는 라이브 스포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NBA 같은 네. 그런 중계 같은 것들은 대체가 안 되는 것들을 디즈니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영화 시장이 굉장히 망가졌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영화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 맞고 코로나 때문에 제작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좀 힘들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네. 해요. 그렇기는 한데 영화 시장이 줄어드는 거 이상으로 디즈니가 쏟아부은 고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블록버스터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네. 작년에는 전 세계 박스오피스에서 디즈니 영화가 50%가 넘는 점유율을 가졌어요. 오히려 경쟁자들의 쇠퇴가 기회가 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러 극장에 가면 일단 내가 극장에 간다면 디즈니 영화를 보러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전체 시장이 줄어도 남은 그런 경쟁자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된다면은 영화 쪽에서의 디즈니의 어떤 규모의 경제도 충분히 아 근데 작년에 샀죠. 21세기 폭스. 맞습니다. 잘못 산 거죠. 오래 샀어야지. 올해 샀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네. 작년에 사놓고 네. 이제 그 IP들을 개발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터졌을 때 요거를 바로 이제 투입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 21세기가 신작을 만드는 것도 검토 대상이지만 워낙에 큰 IP를 갖고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즈니는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디즈니 플러스가 잘 된다고 쳐요. 네. 거의 뭐 넷플릭스랑 쌍벽을 이룬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밸류에 영향을 강하게 줍니까? 제가 그 질문 나올 줄 알고 슬라이드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 왜냐면 일단은 이게 2%는 조금 편파적인 거 같아요. 응? 지난번 방송 같이 했다고 너무 좀 정이 좀 김병주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런 느낌 좀 드시죠? 좀 서운한데요. 네.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디즈니 좀 피치를 하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예. 그 마지막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넷플릭스랑 아마존, 디즈니 같은 글로벌리 가장 유명한 OTT들이 얼마 만에 가입자를 모았느냐 그런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가 1억 명 도달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렸고요. 네. 디즈니는 1년이라고 썼지만 1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실제로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디즈니가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빠르게 모을 수 있었던 거는 이미 미국인들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OTT가 뭔지에 대해서 친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졌고요. 네. 거기에 디즈니가 갖고 있는 너무 재밌는 IP들이 믿고 보는 IP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의 디즈니 플러스만으로도 넷플릭스에 필적하는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른쪽에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죠. 네. 디즈니 넷플릭스보다 딱 20%밖에 안 비쌉니다. 결국에는 넷플릭스 가격으로 그와 동등하거나 더 강한 경쟁력이 예상되는 디즈니 플러스를 사시면은요. 나머지 계열사 다 사은품으로 나머지 계열사를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그 투자처가 디즈니랜드의 아닐까 부동산은 그냥 별책부록으로 주는 거구나. 생각합니다. 김명주 의원께 제가 기회를 좀 드리려고요. 그럼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만약에 월마트가 저런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컨텐츠를 섞어서 그거를 이제 월마트가 가지고 있는 유통에 접목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그거 너무 뛰었는데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기회를 드린다는 게 좋은 질문이 있어요. 근데 난 괜찮은 상상력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이제 월마트가 네. 유료 멤버십을 냈습니다. 네. 이 유료 멤버십을 낸 게 사실은 아마존 프라임을 잡고 싶어서 낸 건데 네. 아마존 프라임 사이드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는 지금 피치하시는 컨텐츠의 경쟁력입니다. 기반에 있는 제작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글로벌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은 회사 중에 하나는 유통사입니다.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통사거든요. 네. 그러면 월마트는 이제 월마트 플러스라는 유료 멤버십을 내고 있고 그거를 지금 판매 사이드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서 컨텐츠를 붙인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소매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가장 많은 거는 월마트입니다. 이게 월트 디즈니한테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거기다가 이게 이제 아마존이 넘버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글로벌 지금 시가총액 1위죠, 아마존이. 그죠? 월마트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주차장들, 그거 다 물류센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마트가 한번 이 디지털 마인드만 다 갖추면은 아마존도 따라잡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되게 아마존에 대응을 하는 회사가 누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소외가 됐었죠, 사실은.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월마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율, 영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신 게 매장. 결국에는 저희가 사이보그 세계에 사는 이상이 아니면 오프라인 인프라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인프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월마트이고요. 아마존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게 훌푸드. 네. 그게 한 500개 정도 되는데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거의 10배가 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장을 했을 때 아마존의 대응이 가능하죠. 조금 더 나가서 조금 크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를 붙이게 되면은 네.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를 당장은 이기진 못하겠지만 경쟁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월마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통 유통이고 이제 캐시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회사긴 하지만 플랫폼 회사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열려 있는 천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게요. 지금 이 말씀하신 거네요. 글로벌하게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는 이른바 OTT 업종 그리고 온라인 쇼핑 그렇죠. 네. 그게 처음 나왔으니까 신기하고 그게 성장성이 높으니까 멀티플이지
그거 다 보급되고 나면 누구나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냥 붙이면 되는 거다. 그렇다면 뭐든지 붙일 수 있고 거기에 뭔가 기반을 더 오프라인에 든든하게 갖고 있는 업체가 점점 더 가치를 인정받지 않겠는가.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 게 저희가 지금은 뭐 온오프라인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온라인에서 잘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소매 시장 내에서 저희가 뭔가를 하는 그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소매는 사는 것도 있겠지만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소매입니다. 거기서 누가 1등이냐는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포인트죠. 네. 국내에서 이마트의 정용진 부회장이 또 그런 취지의 그쵸. 발언을 최근에 해서 더 부각이 되고 있죠. 두 분은 계속하면 밤새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보니까 혹시 미혼이십니까? 네, 미혼입니다. 아 이런 분은 신랑감으로는 최고예요. 신랑감 갑자기 최고예요. 뜬금없습니다. 나는 진짜 내가 진짜 이런 분은 결혼 대상자로 최고예요. 아니 최고이긴 한데 갑자기 그 얘기를 여기서 왜 아니 하냐고. 굉장히 보면 제네로스 하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받아줄 수 있고, 예. 그렇죠? 뭐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걸로 위안을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분은 내가 보니까 아닙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 믿습니다. 2022년 내년에 글로벌 리서치 포럼은 2% 혼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밤늦게 하니까 김프로 못 데리고 다니겠어요. 원래 정프로 자리인데 제가 와서 자 이걸로 네. 배틀 두 번째 라운드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의 결정과 투표가 결국 승부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대전 6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